안녕하세요, 조폴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영어 2024학년도 24번을 풀 거예요. 이 문제는 제목 유형이고요. 제목 유형은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는 걸 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문의 처음과 끝에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자, 그러면 지문의 처음 보겠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의 개념은요, 오버투어리즘은 지나치게 관광을 많이 하는 건데 그냥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려있는데 어디에 달려있냐면 사람과 장소에 관한 추측, 특정 추측 과정에 달려있대요. 근데 그 추측과 과정은요, 관광학과 사회과학에 일반적으로 공통된 과정이네요. 여기는 common은 앞에 있는 assumption을 꾸며주는 겁니다. 둘 다 분명히 정의되고 demarcated는요, 경계를 정하다. 그러니까 and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 두 단어는 이 문맥에선 비슷하게 나와 있다고 보면 되죠. 둘 다 분명하게 정의가 되고 구분이 되어져 있군요. 여기는 both는요, 이 앞에 있는 people and places를 받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버투어리즘이 나왔죠? 편의상 오버투어만 쓸게요. 이 오버투어는 사람과 장소에 관한 추측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둘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대상이 나오면요, 비교와 대조, 이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의 처음 부분을 봤죠. 이 지문의 처음 부분에선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오버투어리즘에서 사람과 장소를 전제하고 있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안고 우리가 지문의 끝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지문의 끝부분이에요. 지나치거나 out of proportion 하면 균형 잡히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어쨌든 OR이 있으니까 이 둘은 비슷한 내용으로 있는 거죠. 꽤 상대적이고요. 그리고 더 다른 측면에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는 되는 뭐뭐 이외에란 뜻입니다. 물리적인 수용력 이외의 다른 측면들의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이 such as 구문이 바로 이 다른 측면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natural부터 이 끝까지가 열거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열거되고 있는 건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계속 봐야죠. 자연적인, 자, degradation 하면요, 퇴화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퇴화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economic leakage는 누출이라는 뜻인데요. 경제적인 누출이라고 하는 건 손실로 여기서 보면 되겠죠. 경제적인 손실과 같은 거. 그리고 not to mention,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요, 정치와 지역의 권력 역동성,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치네요. 이러한 것들과 같은 다른 측면들에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은 문제점을 말을 하는 거죠. 지나친 거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네요. 문제는 뭐다? 상대적이고 다른 측면들에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내용 정리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버투어에 대한 얘기를 갖고 이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언급한 내용을 갖고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투어 얘기를 하는데 이 오버투어에 문제가 있군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다른 측면들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 다른 측면들은 뭐가 나왔습니까? 자연적인 퇴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정치 등등이 예로 나왔죠. 그러니까 오버 투어에 있는 문제는 다른 여러 측면들이 있는 거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죠. 자, 제가 두 번 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읽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데요. 오버 투어가 사랑과 사물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들은 다른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죠. 그냥 문제가 있다고만 말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게 아니죠. 거꾸로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네요. 자, 2번 인기 있는 destinations는 목적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관광 명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무엇이 인기 있는 명소를 방문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자, 지금 우리가 오버 투어리즘이 문제가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소 얘기에서 그리고 인기가 있다는 거에서 걸리네요. 자, 2번은 아니고요. 자, 3번입니다. 관광 명소가 오버 투어리즘의 승자일까? 패자일까? 자, 지금 우리가 명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명소. 그러니까 3번 아니죠. 관광 명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4번입니다. 오버 투어리즘의 심각성. 네, 이거 일단 괜찮네요. 근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대요. 지금 오버 투어리즘의 현상 자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끝부분에서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세모 표시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죠. 오버 투어리즘, 간단하게 사람과 장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거는 괜찮네요. 왜냐하면 끝부분에서 오버 투어리즘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다른 측면들과도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 문제점의 원인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5번 괜찮네요. 자, 우리가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분만 본 거예요. 이렇게 일부분만 보고 선지를 걸러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지를 3개는 아닐 거야 라고 지었고요. 하나는 세모, 하나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잖아요. 이 정도로 걸러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 우리가 문제를 훨씬 정확하고 또 빠르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몸으로 규정되죠. 바운드는요, 경계를 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운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계가 정해진 사회적인 행위자가 되죠. 그냥 소속된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소속된 사회적인 행위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더 이하가 꾸며주고 있는데 호스트나 게스트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행위자로 규정이 되어져요. 사람들. 자, 앞에 나와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장소 얘기를 합니다. 장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몸으로 다루어져요. 안정된 용기. 근데 그 용기는 힘을 내다 이런 용기가 아니라 뭘 담는 그릇으로서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갖춘 안정된 그런 용기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네요. 장소가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의미할까요?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고 신호로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이 질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바뀐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사람은 행위자고요. 그리고 장소는 어떤 경계가 있는 안정된 용기라고 돼 있네요. 이 용기는 담는 그릇. 하지만 하면서 자, 이거는 질문을 그냥 다 써보겠습니다.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한 게 무엇을 의미하나? 라고 묻고 있죠. 이 질문에서 이 지문이 정말로 말하는 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은 뭐예요?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점이 단순하지 않다. 다른 측면들에 관련돼 있다. 라고 대략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북적대고 있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라는 질문까지 받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볼게요. 정말로 특정 명소들의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례들은요, 자, 배절이 명소를 꾸며줍니다. 제한된 수용력을 갖고 있는 명소. 그리고 웨어절이 또 꾸며주네요. 정말로 공간이 없대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는 그런 명소들이 있어요. 이게 자, not list 하면 결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뭐에 대한 사례인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그 건축물로 에펠탑이 나왔네요. 하지만 자, 여기서 또 앞과는 다른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with places가 나오는데 such as는 이 places를 꾸며줍니다. 근데 여기가 좀 복잡해요. 자, with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places 나오고 such as가 나오는데 이 such as가 cities, regions, even whole countries네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연결되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되는 건 같은 내용이죠. being promoted부터 over tourism까지가 앞에 있는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를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자, 해석합니다. 관광 명소로 홍보되고 있고 오버 투어리즘의 희생자로 묘사되는 도시, 지역 또는 심지어 만국,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과 같은 장소들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네요. 네. 여기 위드 구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장소들과 함께 상황이 보다 더 복잡하게 되었네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자, things become more complex에서 답의 근거가 분명히 나왔네요. 자, 이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뭐예요?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라는 거죠.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의 원인은 다른 측면들에서도 찾아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건데 뭐 다 읽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풀이를 마무리 짓고 맞춰야죠. 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뭡니까? 오버 투어리즘. 그리고 그 문제죠.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은 어떻대요? 단순하게 사람과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 사람과 장소를 제외한 다른 것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이 답이에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지문은요, 문제풀이의 근거입니다. 일단 오버투어리즘이 사람과 장소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장소들을 봤을 때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버투어리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지 사람과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고요. 제목 유형은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문제 함께 푸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